기계의 소음도, 인공적인 불빛도, 그리고 안전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은 150만 년 전의 지구, 플레이스토체네의 가혹한 과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동아프리카의 사바나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타오르는 듯한 황금빛 풀의 바다가 일렁입니다. 하지만 그 장엄함 뒤에는 어둠이 내릴 때 찾아오는 냉혹한 잔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붉은 먼지와 건조함의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협곡 사이를 횡하니 불어닥치며 마치 천지의 탄식과도 같은 소리로 바위 틈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새벽 안개처럼 얇고 희미하며 두 발로 걷는 한 생명체의 운명은 생물학적 한계의 끝까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 광활하고 무심한 하늘 아래 작은 생명체 무리가 듬성듬성한 가시덤불 사이를 느릿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호모 에렉투스, 즉 직립원인입니다. 인류의 먼 조상이자 진화의 길을 걷는 고독한 여행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표범의 날카로운 발톱도, 사자의 뼈를 부수는 근육도, 영양처럼 바람을 가르는 속도도 없습니다. 조물주는 그들에게서 자연적인 무기를 모두 앗아간 듯 보입니다. 두꺼운 털마저 거의 사라져버린 벌거벗은 육체는 낮의 뜨거운 햇살과 밤의 뼈를 깎는 추위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벌거벗음은 진화가 건 도박의 징표였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 장거리 사냥을 하기 위해 신체 보호 기능을 포기하고 열을 발산하는 능력을 택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오가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순간, 황혼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수호신인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온기와 안전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황금빛과 주황빛은 이제 음울한 짙은 보라색에 자리를 내어주며 어둠의 지배를 예고합니다. 이 원시 인류 무리에게 해가 진다는 것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들의 가장 강력한 감각인 시각은 무용지물이 되는 반면 세상은 밤을 꿰뚫어보는 수천 개의 눈과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공포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피의 유산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빙하기 반사막 기후의 특징대로 기온은 급격하고 잔인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밤바람은 땀구멍 하나하나로 파고들어 웅크린 남녀의 맨팔에 소름을 돋게 합니다.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얕은 바위 틈을 찾아듭니다. 그것만이 뒤에서 노리는 시선들로부터 벌거벗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수 있는 깊은 동굴도 견고한 구조물도 없이 그들에게는 차가운 암벽이라는 지지대와 서로의 천만이 유일한 난로입니다. 20명 남짓한 무리는 하나의 거대한 살덩어리처럼 서로에게 밀착하여 이 광활하고 얼어붙은 대지에서 미약한 온기라도 나누려 애씁니다. 황혼에 억눌린 침묵 속에서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울려 퍼지고 불안에 찬 거친 숨소리가 뒤섞입니다. 아이들은 어미의 가슴에 매달려 덤불의 그림자가 상상 속의 괴물로 변해가는 흐릿한 허공을 향해 크고 검은 눈망울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언어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만으로도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 말라붙은 땀 냄새, 흙먼지 냄새, 그리고 짙게 배어나오는 공포의 냄새가 웅크린 무리 위로 피어오릅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냥꾼들에게 이보다 더 매혹적인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원시 인류에게 어둠은 살아있는 실체이자 익숙한 세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만물을 덮치면 그들을 둘러싼 공간은 수축하여 고작 눈앞 몇 걸음으로 제한됩니다. 청각은 눈먼 시력을 보상하기 위해 한계치까지 팽팽해집니다.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 하나하나가 무리 전체를 소스라치게 만듭니다. 진화가 선사한 가장 귀한 선물인 그들의 커다란 뇌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주가 됩니다. 그 뇌가 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법한 수백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훗날 문명의 토대가 될 상상력은 지금 오직 극도의 공포를 위해 복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멀리 초원과 낮은 덤불이 만나는 곳에서 밤의 생태계가 피해 법칙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숨을 죽인 채 은신처를 찾았고 사냥꾼들은 기지개를 켜며 깨어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인간 무리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약하고 느리며 밤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생명체들입니다. 이 냄새는 사냥꾼들에게 성대한 만찬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기이한 먹잇감입니다. 살은 많고 뼈는 연하지만 결정적으로 상아도 뿔도 없으며 무리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자연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오늘 밤 그들의 약점은 차가운 별빛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방어선 가장자리에 서서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투박한 돌멩이를 꽉 쥐고 있습니다. 엉성하게 깨뜨려 나를 세운 이 돌은 당대 기술의 정점이지만 맹수의 발톱 앞에서는 무해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고 눈은 어둠을 뚫어보려 애쓰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그는 눈이 아니라 영장류 조상 시절부터 남아있는 오래된 경고 본능인 목덜미의 서늘함으로 적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무언가가 저 밖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독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빙하기의 냉기가 척수 깊숙이 파고들어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인간의 둔한 반사신경을 더욱 느리게 만듭니다. 지금 공격받는다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땡볕 아래 수십 킬로미터를 끈질기게 걷도록 설계된 굳은 살 박인 맨발은 얼어붙은 바위 위에서는 둔하고 서툴기만 합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등 뒤의 절벽은 막다른 길이고 앞의 어둠은 낭떠러집니다. 진화는 초원을 더 멀리 내다보도록 직립보행을 선물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 자세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는 부드러운 복부를 낮고 잔인한 맹수들의 공격 범위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자의 포효도, 하이에나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도 아닙니다. 울음소리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밤안개를 뚫고 날아와 심장에 꽂히는 날카롭고 긴 울음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곧이어 동쪽과 서쪽에서도 응답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령 같은 소리에 그물이 짜여지며 바위틈 은신처를 조여옵니다. 그것은 고대 늑대무리 카니스 차니스어의 부름입니다. 초원의 포위 전문가들, 그들은 흩어져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단이며 완벽한 협동과 무서운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살육 기계입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으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아이들의 머리를 야윈 가슴에 파묻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무리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남자들은 뭉쳐서 밖을 향해 서며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얇디 얇은 육체의 벽을 만듭니다. 그들은 발밑에 돌멩이와 썩은 나뭇가지를 주워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꿈틀거립니다.
돌을 던질 수는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 돌이 손을 떠나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것인가? 바람이 멈춥니다. 폭풍전야의 짧은 순간, 죽음 같은 정적이 공간을 지배합니다. 멀지 않은 짙은 어둠 속에서 녹색으로 빛나는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 허공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개, 4개, 10개, 20개. 밤 사냥꾼들의 반사판 눈이 굶주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음미하고 거리를 계산하며 공황 상태가 인간 무리의 대형을 무너뜨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 선 이 순간, 인간은 너무나 작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흉포한 세상에 내던져진 자연의 고아들입니다. 털도 없고 발톱도 없고 야간 시력도 없으며 무엇보다 불이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절망적인 검은색입니다. 그들은 찢겨지기를 기다리는 걸어다니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른 풀 위를 소리 없이 밟으며 포위망을 미터 단위로 좁혀옵니다. 사신의 숨결이 겨울밤의 소리보다 더 차갑게 얼굴에 닿습니다. 승산 없는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고 인류는 오늘 밤 생명의 역사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벌거벗음이 이토록 선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며 어둠 속에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들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와 추위의 극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들의 뇌피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성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조물주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역사는 숨을 죽인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오기 전에 피가 먼저 흘러야 할 것입니다. 녹색 눈동자들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맹수의 탐욕스러운 콧김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우두머리에 바로 앞에서 침묵을 깨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퇴로는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가장 강력하게 솟구치지만 과연 그것이 늑대 무리의 완벽한 힘에 맞서기에 충분할까요? 냉혹하고 무심한 플라이스토세의 밤은 대학살 혹은 그 어떤 생명체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위대한 시작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진해 온 검은 그림자는 맹목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행하는 잔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선봉에 선 늑대는 은회색 털 아래 꿈틀거리는 근육 덩어리로 앞을 막아서는 우두머리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손에 쥔 돌멩이를 허공에 서툴게 휘둘렀지만 늑대의 어깨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늑대는 싸움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놈은 덮친 직후 검은 번개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놈의 목적은 즉각적인 살상이 아니라 저항력을 측정하고 반사신경을 테스트하며 먹잇감의 마음에 혼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늑대 무리는 길 잃은 들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카니스 루푸스, 차닛 루푸스, 수천 년의 혹독한 자연 선택을 거쳐 단련된 빙하기의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그들은 큰 사슴의 대퇴골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턱힘을 가졌으며 영하의 추위에도 끄떡없는 이중 모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천을 뺏겨 떨고 있는 동안 늑대들의 몸은 죽음의 에너지로 가득 찬 화로처럼 뜨겁습니다. 그들은 두툼한 육구 덕분에 발소리를 완전히 지우고 집어넣어
소리 내린 땅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바위 틈 은신처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합니다. 늑대들의 전술은 포위전의 걸작입니다. 포위하고 고립시키고 섬멸한다. 그들은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동적인 원형진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인간들의 방향 감각을 교란합니다. 짧은 울음소리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때로는 바로 귓가에서, 때로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게 하여 실제보다 훨씬 많은 수가 있는 듯한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웅크리고 있는 인간 무리에게 주변의 어둠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여오며 숨통을 쬐는 살아있는 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포위망 안에서 공황 상태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여자들은 차가운 암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눈을 크게 뜨지만 보이는 것은 흐릿한 얼룩뿐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극심한 저조도 환경에서 영장류의 색각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지만 늑대는 망막 뒤에 반사막 타페툼 루치둠 덕분에 대나처럼 선명하게 먹잇감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 정보의 비대칭성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다음 공격이 어디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반면 그들의 떨림과 공포에 질린 눈빛 하나하나는 적에게 낱낱이 관찰되고 분석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늑대들의 예민한 후각을 파고들어 심샘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흘리는 식은땀에서 나는 시큼한 아드레날린 냄새,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지린 오줌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입니다. 포식자들에게 이것은 먹잇감이 가장 취약한 상태임을 알리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더 젊고 공격적인 늑대 한 마리가 왼쪽 측면에서 튀어나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한 남자의 다리를 노리고 덫처럼 빠르게 턱을 닫으며 벌거벗은 피부를 찢어 발깁니다. 희생자의 고통에 찬 비명이 밤하늘을 찢고 침묵하던 바위들마저 뒤흔듭니다. 뜨겁고 비릿한 선혈이 뿜어져 나와 얼어붙은 땅을 적십니다. 피 냄새는 즉시 전황을 바꿉니다. 그것은 늑대들의 신중함을 피에 굶주린 광기로 바꿉니다. 녹색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놈들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포위망이 눈에 띄게 좁혀집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거리는 팔 한 번 뻗으면 닿을 거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은 공포를 억누르고 적을 쫓아내려 고함을 지르지만 야생의 압도적인 무게 앞에서 그들의 외침은 공허하고 나약하게 들릴 뿐입니다. 첫 번째, 충돌의 고통을 참고 있는 우두머리는 무너져가는 방어선의 질서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대형이 깨져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다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크고 무거운 돌을 주어 머리 위로 치켜듭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영리합니다. 놈들은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대신 사각지대를 배회하며 아직 덜 자란 청년들이나 노약자가 지키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소모전입니다. 공격자는 시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방어자는 수동적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밤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와 뼈를 깎는 추위가 상처 속으로 파고듭니다. 추위는 지혈을 돕는 대신 근육을 마비시켜 가뜩이나 서툰 돌팔매질을 더욱 부정확하게 만듭니다. 돌이 손을 떠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 고통스러운 비명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기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발밑의 돌은 무한하지 않으며 돌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마다 늑대들이 노리는 급소인 목덜미와 등이 노출됩니다. 무력감이 진흙투성이 얼굴마다 역력합니다. 그들은 만질 수도 없는 유령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 무리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주둥이에 긴 흉터가 있는 거대한 우두머리 늑대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인간 무리의 코앞 5m도 안 되는 거리에
우뚝 섭니다. 놈은 공격하지 않고 그저 서서 침이 뚝뚝 떨어지는 하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의 과시입니다. 놈은 먹잇감에게 나는 여기 있고 너희에게는 퇴로가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중한 존재감만으로도 작은 인간들의 정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은 마주선 사람의 심장을 조여오게 만드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우두머리 늑대가 짧고 날카롭게 짖어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 두 마리의 늑대가 양쪽 측면에서 튀어나와 협공을 가합니다. 인간의 방어선이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한 여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손톱이 바위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물고 끌고 가려는 짐승과 필사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혼란스러운 비명과 야수적인 으르렁거림 속에서 인간들은 가까스로 동료를 구해내지만 그 대가로 으스러진 다리와 완전히 무너진 전투 의지를 떠안게 됩니다. 추위보다 더 빠르게 탈진이 찾아옵니다. 빌려 쓴 연료인 아드레날린이 고갈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떨림과 구역질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대낮의 땡볕 아래서 사냥감을 쫓는 것에 특화된 장거리 러너들이지 비좁은 어둠 속의 검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체 메커니즘은 이 상황과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늑대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놈들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가 가끔씩 달려들어 한번 물어뜯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바위를 쪼는 장인처럼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마지막 균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답고도 무심하게 이 비극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 두 발 달린 생명체 무리의 존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밤 이들이 전멸한다 해도 지구는 돌고 푸른 자라면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생존자가 아무도 없어 이야기를 전할 수 없고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완전한 멸망에 대한 생각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공포입니다. 그것은 실존적 공포이며 시간의 흐름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두머리의 눈빛에는 결의와 함께 이미 패배를 직감한 자의 절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바위 틈을 노천 도살장으로 만듭니다. 늑대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멀리 물러나지도 않고 손이 닿을 거리에서 배회하며 마무리를 노립니다. 늑대 한 마리가 몽둥이를 든 남자에게 달려들어 무기를 쳐냅니다. 면도날 같은 발톱이 남자의 가슴에 긴 상처를 냅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암벽에 부딪히고 숨이 끊어질 듯 헐떡입니다. 육체로 쌓은 방어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뒤에서 아이들은 눈앞에 들이닥친 사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자지러지게 울부짖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칼날이 목에 닿았을 때 인류의 생존 본능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그것은 근력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고통과 공황 속에서 우두머리의 시선이 무심코 발밑에 굴러다니는 부싯돌 황철석 피리테에 닿았습니다. 그들이 부적이나 도구로 지니고 다니던 돌이었습니다. 뇌리의 섬광 같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구를 만들 때 우연히 튀었던 불꽃, 마른 풀이 타면서 나던 매캐한 냄새, 그리고 번개가 초원을 때리던 날의 기억. 그것은 파편적이고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갑자기 구원의 빛처럼 타올랐습니다. 늑대 무리는 최후의 총공격을 준비합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무게 중심을 낮춥니다. 장전된 활시위처럼 근육이 팽팽해집니다. 놈들은 먹잇감이 탈진했음을 압니다.
신선한 고기 파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저 약한 생명체가 지구상 어떤 동물도 가져본 적 없는 비밀 병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발톱이나 송곳니가 아닌 관찰과 지혜로 만들어진 무기를 우두머리는 피 묻은 손을 떨며 다급하게 운명의 돌 2개를 더듬어 찾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친 짓을 생존 투쟁의 역사상 전례 없는 행동을 하려 합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 끈적하고 숨막히게 조여옵니다.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소리를 집어삼킵니다. 대학살 직전의 찰나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이것은 심연의 밑바닥, 희망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심연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2개의 차가운 돌멩이를 꽉 쥐고 있는, 세상을 영원히 바꿀 충돌을 준비하는 투박한 2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목덜미에서 불과 몇 뼘 떨어진 곳, 우두머리 늑대의 역겨운 입 냄새가 실체화되어 느껴질 만큼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순간, 영장류의 두개골 안쪽 깊은 곳에서 기이한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극도의 공포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대신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강렬하게 흔들어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더 이상 늑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하늘에서 떨어진 빛의 검이 마른 초원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찬란하고 따뜻한 불길을 남기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천둥과 번개, 즉 모든 생명체가 두려워하는 신의 권능이었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투박하고 거친 손이 차가운 2개의 돌 무거운 황철석 덩어리와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싸우려 한 적이 없었지만 도구를 만들 때 우연히 튀었던 불꽃에 대한 기억이 하늘에서 내려꽂히던 불벼락의 이미지와 갑작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위대한 논리적 연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허공에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2 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공격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우두머리 늑대를 당황하게 만들어 멈칫하게 했습니다. 포식자에게 있어 먹잇감이 저항을 멈추고 몸을 낮추는 것은 항복이거나 알 수 없는 함정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발밑에 깔려있던 잠자리용 마른 풀을 미친 듯이 긁어모아 새둥지 모양의 부식깃 덩어리로 뭉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의 절박함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마른 풀에 떨어져 스며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등 뒤에 무리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도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공포로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가장 신성하고도 위험한 의식, 신들의 권능을 훔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개의 돌이 부식깃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탁! 2 돌이 강하게 부딪히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아주 작은 황금빛 불꽃 하나가 튀어 올랐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즉시 꺼져버렸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늑대 무리는 그 날카롭고 낯선 소리에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이 부딪히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천둥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공의 소리이자 기술의 소리였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놈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놈은 몸을 낮추고
눈앞에서 광대짓을 하는 먹잇감을 끝장내기 위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탁탁탁. 우두메오리는 연속해서 더 강하게, 더 절박하게 돌을 두드렸습니다. 돌 타는 냄새, 매캐한 유황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에게는 지옥의 냄새였지만 인간에게는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더 큰 불꽃이 튀어 뭉쳐놓은 마른 풀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얇디얇은 식물 섬유에 달라붙어 곤충의 눈처럼 작고 붉은 점으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별이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밤의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약하고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우두머리는 돌을 내려놓고 상체를 깊이 숙여 자신의 온몸으로 그 작은 생명체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섬세한 순간입니다. 그가 너무 세게 숨을 내쉬면 불씨는 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라고 아우성치는 공포 본능을 거스르고 완전히 침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른 풀 뭉치에 입을 가까이 대고 볼을 부풀려 부드럽고 일정하게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폐에서 나온 바람은 갓 태어난 불꽃의 영양분인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붉은 점이 밝게 빛나며 옆에 있는 풀줄기로 옮겨 붙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타는 구수한 냄새가 늑대들의 코로 스며들었습니다. 연기 정글과 초원에서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야생 동물에게 연기는 산불을 막을 수 없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늑대 무리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으르렁거림 대신 불안에 찬 낑낑거림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불의 신이 깨어나는 냄새를 맡았지만 아직 불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각들 사이에 모순이 늑대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주저함이 인간 무리를 살렸습니다. 우두머리는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 길고 끈기 있게. 붉은 점은 부식깃에 심장부로 파고들어 열기로 고동치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화르륵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황금빛 불에 혀가 솟아올라 허공을 핥았습니다. 바위 틈 주변의 어둠이 난폭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빛의 폭발은 늑대들의 동공을 고통스럽게 수축시켰습니다. 놈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뒤로 물러났고 서로 부딪히며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불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실체처럼 미친 듯이 춤추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어둠이 밀려나고 공포에 질린 맹수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힘의 균형이 제3의 인자인 불에 의해 깨졌습니다. 우두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불꽃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아두었던 마른 나뭇가지와 썩은 통나무를 닥치는 대로 집어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나무가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 나무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승리의 창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은 먹이를 집어삼키며 더 높이 위, 더 강력하게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바위 절벽과 늑대무리 사이에 우뚝 선 빛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빙하기의 뼈를 깎는 추위가 방형 몇 미터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온기가 퍼져나가 떨고 있는 인간들의 맨살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힘, 즉 생명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무리 전체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산불은 본 적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불로부터 도망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은 여기 그들의 발밑에, 그들의 손안에, 그들의 의지에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서서히 숭배와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두머리의 행동에 영감을 받은 다른 남자들도 큰 나뭇가지를 주워 타오르는 불에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원시적인 횃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불빛은 더 이상 사냥당하는 자의 공포가 아니라 지혜와 지배력의 빛이었습니다. 밤의 지배자였던 늑대들은 이제 웅크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빛은 시야를 가려 은신이라는 이점을 앗아갔습니다. 불빛에 의해 길게 늘어진 늑대들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기괴하게 춤추며 마치 죽어가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지만 그 속에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놈은 달려들려 했지만 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놈을 막아섰습니다. 털을 가진 모든 생물에게 수백만 년간 유전되어 온 불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놈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하지만 굶주림과 우두머리의 자존심이 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바위벽에 등을 기대고 떨던 약한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우뚝 섰으며 그의 그림자는 늑대 무리를 덮을 만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타는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불꽃은 바람의 깃발처럼 휘날렸습니다. 그는 횃불의 열기가 팔을 타고 척추를 따라 흐르며 잠자던 전사의 피를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어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위 속에서 잠자던 태양이 깨어났고 그 태양의 주인은 바로 그였습니다.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살아있는 불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여자들은 이제 뒤에 서서 신뢰로 빛나는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동적 상태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능동적 상태로의 변화입니다. 무리의 결속력은 이제 새로운 구심점인 신성한 모닥불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이 타오르는 한 결코 어둠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초원의 광경은 서사시의 한 장면처럼 비장하고 아름답습니다. 한쪽에는 수십 개의 살기 어린 녹색 눈동자를 가진 짙은 어둠이 자연의 잔혹한 야생성을 대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작지만 강인한 형체들을 감싸는 찬란한 주황빛이 인류 문명의 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세계의 경계가 바로 환호하듯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 늑대의 으르렁거림, 바람이 우는 소리가 한데 섞여 생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역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먹이사슬의 밑바닥에서 탈출할 열쇠를 찾았습니다. 우두머리의 손에 들린 불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나머지 동물 세계를 영원히 갈라놓는 분기점의 상징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떠는 벌거벗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연로된 갑옷을 입었고 빛으로 된 무기를 가졌습니다. 바위 속에 잠들어 있던 태양이 깨어났고 그 분노는 인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연기가 밤하늘 높이 솟아올라 먹구름과 섞이며 갓 깨어난 종족의 단호한 선전포고를 전합니다. 늑대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갔고 귀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놈들은 사냥감이었던 이것들이 맹수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로 변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냥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존재로 말입니다. 생물학적 전투는 끝났고 도구와 지혜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불빛 속에서
우두머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며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불과 피의 향연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열기와 빛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물어뜯으려 달려들지도 않았고 체중을 실어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영장류의 행동 양식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작을 취했습니다. 불타는 팔을 앞으로 힘껏 휘두른 것입니다. 횃불은 어둠 속에 찬란한 원호를 그리며 마치 혜성의 꼬리처럼 반짝이는 불티의 궤적을 남겼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우두머리 늑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고통을 주는 보이지 않는 타격이었습니다. 초원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던 거대한 맹수는 난생 처음 겪는 이 기이한 적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펄쩍 뛰었습니다. 놈은 으르렁거렸지만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규칙을 벗어난 적에 대한 당혹감의 비명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체의 일부이자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새로운 팔이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르는 가슴에서 터져나온 원시적인 포효였습니다. 그 외침은 더 이상 살려달라는 애원의 울림이 아니라 파괴의 권능을 쥔 자가 내뿜는 위험 있는 시위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늑대의 얼굴에 횃불을 그대로 들이밀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이 먼 짐승은 미처 피하지 못했고 불꽃은 목덜미에 두꺼운 털을 핥았습니다. 지지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털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며 피비린내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불에 타격받은 늑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불꽃을 끄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늑대 무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상의 고통은 발톱에 긁히거나 이빨에 물린 상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달라붙는 뜨거운 고통이었고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여 공황 상태를 유발했습니다. 동료가 연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한 다른 늑대들에게 본능적인 공포가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무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결속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불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허공을 향해 이빨을 딱딱거리고 빛을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불에는 뼈도 살도 없었습니다. 불은 오직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적의 당황하는 기색에 고무된 인간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도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불타는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바위 틈 앞은 순식간에 움직이는 불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구르며 미친 듯이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멀리서 보았다면 이 광경은 생존을 위한 광란의 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암벽에 길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들은 불의 리듬에 맞춰 춤추며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고 인간 무리는 마치 지하 세계에서 솟아오른 귀신 군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웅크린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빛의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정교했던 포위 전술은 즉시 붕괴되었습니다. 놈들은 강한 불빛에 눈이 부셔 서로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고 자욱한 영이 때문에 먹잇감의 공포 냄새를 맡을 수 없었으며 타오르는 불소리와 인간들의 고함 때문에 우두머리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늑대들은 앞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고 앞쪽에 있던 늑대들은 뒤로 물러나려다 서로 뒤엉키고 짓밟히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초자연적인 힘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긴 팔과 횃불을 가진 인간은 공격 범위를 몇 배나 확장시켰고
팔을 휘두를 때마다 광범위한 죽음의 채찍이 늑대들을 위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성만 강했던 젊은 늑대 한 마리가 불의 장벽을 뚫고 한 여자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놈의 이빨이 살에 닿기도 전에 세 개의 횃불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놈의 옆구리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건조한 털에 불이 옮겨붙으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짐승은 살아있는 불덩어리가 되어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쳤고 초원의 밤을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은 남은 늑대들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놈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 두 발 달린 생명체에게 덤비는 것은 신의 분노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전쟁의 신과도 같은 모습이 된 우두머리는 포위 공격을 지휘하던 늑대 우두머리를 정면으로 노렸습니다. 늙은 늑대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폐위된 왕의 마지막 위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놈은 으르렁거리며 무게 중심을 낮추고 절망적인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우두머리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놈의 발밑으로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붉은 숫덩이와 불티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늑대는 기겁하여 펄쩍 뛰어올랐고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두머리가 달려들어 횃불로 놈의 옆구리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숯이 부서지는 소리가 짐승의 몸 위에서 울렸습니다. 힘과 잔혹함의 상징이었던 우두머리 늑대는 멀리 튕겨나가 땅을 굴렀습니다. 자랑스럽던 은회색 털은 이제 검게 그을리고 흉하게 얼룩졌습니다. 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탐욕이 없었습니다. 오직 적나라한 공포만이 남아 인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놈은 자신의 시대가 오늘 밤으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따랐던 자연의 법칙이 뒤집혔습니다. 먹잇감은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태양을 손에 쥐고 맞서 싸웠습니다. 늑대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깊이 말고 항복과 패배를 의미하는 약한 신음소리를 내뱉은 뒤 무리를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대장의 도주는 포위망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지휘관을 잃고 불에 대한 공포에 압도당한 나머지 늑대들은 일제히 등을 돌려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다급하게 달아나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점차 작아지고 멀어졌습니다. 한때 그들의 동맹이었던 어둠은 이제 상처를 핥기 위해 숨어들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했던 녹색 눈동자들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초원은 다시금 본래의 텅 빈 냉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적막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은 깨졌습니다. 인간이 승리한 것입니다. 인류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속도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굳이 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얕은 동굴 입구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손에 들린 횃불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털 타는 냄새, 땀 냄새, 피 냄새, 그리고 나무 타는 연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승리의 냄새였고 사신의 소나귀에서 쟁취해낸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재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아직 충격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벅차오르는 환희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추위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중앙의 모닥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따뜻한 열기의 영역을 형성했고 얼음 같은 사막 한가운데 안전한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횃불을 낮췄지만 끄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땅에 꽂아 거주지 주변을 둘러싸는 불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야생의 세계와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빛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인간은 인공적인 도구를 이용해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자연 앞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 여자가 근처에 쓰러져 죽은 젊은 늑대불에 타 죽은 의 사체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조심스럽게 그을린 가죽을 갈랐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살코기의 일부는 불길에 의해 이미 익어 있었습니다. 구운 고기 냄새, 그것은 완전히 낯설지만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전투로 기진맥진한 물이 전체의 굶주림을 일깨우는 냄새였습니다. 이것은 불을 만든 것 못지않게 위대한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불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요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날고기를 소화하느라 고생했던 그들의 위장은 이제 더 풍부하고 흡수하기 쉬운 에너지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뒤를 돌아 무리의 구성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보았습니다. 무리의 사회적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센 수컷이 아니라 불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이제 근육이 아니라 신성한 불꽃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모닥불로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어 쥐었습니다. 온기를 느끼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공포를 씻어내렸습니다. 불은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보살피고 키워야 할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지만 어둠에 대한 공포는 영원히 물러갔습니다. 인간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밤에도 이동할 수 있고 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으며 어떤 적이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초반의 무력하고 벌거벗은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복자의 자신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땔감을 더 모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행위는 계획적 사고의 명확한 징후이자 지능의 큰 도약이었습니다. 빛의 원박.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다른 야행성 짐승들의 눈이 여전히 번득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주황색 후광이 바위 틈을 불가침의 성역처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스토스의 황량한 대자연 한가운데 작지만 강인한 불빛이 타오르며 암흑시대의 종말과 더 찬란한 새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가장 잔혹한 자연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더 영리해짐으로써 말입니다. 수치 탁탁 튀며 불티가 밤하늘로 솟구쳐 별들과 섞이는 순간 우두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는 땅 위에 불과 하늘의 별 사이에 기묘한 연결고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수백만 년 후 자신의 후손들이 이 불을 가지고 저 별들 위로 날아오르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서 훔친 선물로 가장 혹독한 겨울밤에 종족을 살려냈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보기 드문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불꽃이 그들을 위해 불침번을 서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여전히 앉아서 춤추는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뭇가지를 더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과 무리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임을. 불은 곧 생명이었고 불은 곧 인간이었습니다.
동아프리카 초원의 새벽은 평화로운 새들의 지저귐 대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엄숙한 정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불덩어리인 태양은 동쪽 지평선 위로 서서히 솟아오르며 솜털 같은 구름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젯밤에 치열했던 전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지를 비추고 검게 말라붙은 핏자국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태양만이 유일한 여론은 아닙니다. 바위 틈 아래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이 가느다란 푸른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빛과 인간의 작은 손이 만든 빛, 이 두 관권이 처음으로 나란히 공존하며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원시 인류들은 여느 때처럼 서리 때문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웅크리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편안한 따뜻함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잿더미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새벽의 가장 차가운 시간 동안 그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지개를 폈고 관절은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들 시간 없이 즉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생물학적 이점이었습니다. 파충류들이 열을 흡수하기 위해 일광욕을 하고 포식자들이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는 동안 인간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 시간은 확장되었고 수백만 년간 조상들을 올가매었던 낮과 밤의 생체 리듬은 깨졌습니다. 허기가 뱃속을 요동치게 만들었지만 이번 아침 식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젯밤 불타 죽은 늑대의 사체가 무리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투박한 손들이 그을린 가죽을 찢어내자 불의 열기에 적당히 익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구운 고기의 고소한 냄새는 침샘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첫 번째, 익힌 고기 조각이 혀에 닿는 순간 영양 섭취의 혁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익힌 고기는 훨씬 부드러워 씹기 편했고 무엇보다 날고기보다 소화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더 이상 질긴 근육을 분해하기 위해 위장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남은 에너지는 이제 더 중요한 기관, 즉 뇌를 키우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화식 IWCAI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날고기에 숨어있던 치명적인 기생충과 박테리아를 사멸시켰습니다. 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들 것이고 평균 수명은 늘어날 것이며 아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꺼져가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무리는 뜨거운 고기 조각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부엌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 옆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사회 구조인 가족과 부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닥불은 작은 우주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갈등은 중재되고 유대감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불을 지키는 자가 된 우두머리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이 빈 나무 토막을 찾아내 그 안에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 건조한 버섯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버섯은 천천히 타들어가며 열기를 오래 보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는 버섯처럼 붉게 빛나는 작은 숯덩이를 조심스럽게 집어 버섯 속에 넣고 불꽃이 확 타오르지 않게 하되 산소는 통하도록 생잎사귀로 꼼꼼히 감쌌습니다. 이것은 불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들은 불이 필요할 때마다 힘들게 돌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투박한 보관통에 담긴 태양을 가지고 이동할 것입니다. 무리는 이동을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초원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몰래 숨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We must keep moving. 붉은 먼지 날리는 땅 위에 단단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선두의 선자가 불씨가 담긴 나무 토막을 들고 있었고 뒤따르는 얇은 연기는 마치 깃발처럼 Bird animals 피어올랐습니다. in the distance watched them pass. 멀리서 그들을 본 초식 동물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했고 주변을 배회하던 Predators slink 육식 away from 동물들은 the scent of 연기 smoke. 냄새를 맡자마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불 냄새는 이제 지배자의 냄새가 되었고 위험한 두발 짐승이 지나간다는 경고 신호가 되었습니다. 불의 발견은 인간과 거주 환경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연 동굴을 찾아다니며 지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과 함께라면 초원 한복판이든 강가든 바람 부는 민둥산이든 어디서든 야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은 빛과 열로 이루어진 가상의 동굴, 즉 이동 가능한 안전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존 방향의 이 획기적인 확장은 호모 에렉투스를 아프리카라는 요람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털없는 영장류에게는 죽음의 땅이나 다름없었던 추운 대륙을 가로지르고 얼음으로 뒤덮인 땅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태양은 높이 떠올라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지만 불을 지키는 자는 이동하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자신의 보물을 신중하게 점검했습니다. 책임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은 다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신성한 강박관념이 되어 인간에게 규율과 집중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의 지능은 이제 즉각적인 투쟁 혹은 도피 반응에 머물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사고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오래 타는지, 어떤 풀이 불을 잘 붙이는지, 바람의 방향은 어떠한지,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이 불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리가 큰 무릉덩이를 지나가다 멈춰 물을 마십니다. 수면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에 튀어나온 이마, 투박한 턱을 가진 야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의 눈동자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 즉 이데올로기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자신의 손과 머리로 조작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으며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불은 늑대 무리만을 태운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순진함마저 태워버렸고 인류를 다른 어떤 종도 감히 걷지 못한 고독하고 위대한 진화의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끝없는 이주의 길 위에서 불의 밤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울음소리와 몸짓 흉내에 불과했던 것들이 점차 언어가 되고 전설이 되고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패배한 늑대 우두머리는 민담 속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불을 만들어낸 지도자는 훗날 프로메테스나 창조주와 같은 신의 형상으로 인류 문화 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불은 물질 문명만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불은 문화와 종교, 예술의 기원입니다. 훗날 동굴벽에 그려질 최초의 그림들은 짐승의 기름으로 만든 횃불 아래서 그려지며 인류의 정복 욕망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능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불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대자연의 품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연의 리듬에 완전히 순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리듬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환경의 파괴는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그들이 배워야 할 혹독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0만 년 전 이 시점에서 불은 순수한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차가운 흐름 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다른 인류의 가지들과 달리 우리 종족이 멸종하지 않도록 지켜준 가느다란 생명줄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you. Careful 눈 덮인 산맥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 얼어붙은 산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에 불을 든 그들은 그곳을 넘을 A 것입니다. dramatic shift in climate 그들은 forced these early 유럽으로, humans to adapt or perish in 아시아로, the grip of the Ice Age. 그리고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갈 것입니다. 불을 든 생명체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아프리카 초원에서 일어난 어젯밤의 사건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 이 행성을 인류의 행성으로 만들 거대한 들불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실루엣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질 때 초원에는 다시 붉은 먼지와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법칙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발톱도 없고 속도도 빠르지 않지만 별의 힘을 소유한 새로운 최상위 포식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늑대들은 As the 끔찍한 tribe 교훈을 sleeps, the 얻었고 wolves grow 그 bold, 공포는 drawn by 유전자에 the scent 새겨질 of cooked 것입니다. meat. A bond 그들은 is slowly 적으로부터 forming. 숨는 존재가 될 것이며 먼 훗날 그들 중 일부는 인간의 모닥불 곁으로 다가와 충실한 친구인 개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50만 년 전 생존의 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운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터를 켤 때, 촛불을 밝힐 때, 혹은 현대 도시의 찬란한 불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옛날 우두머리가 남긴 유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도자기 강화로, 대장간의 용광로에서 증기기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의 엔진으로 옮겨 붙으며 100만 년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차가운 두 개의 돌멩이와 늑대 무리에 포위되었던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승리한 것은 그들이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스스로 밝히는 법을 아는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희망이라는 그 불꽃이 지켜주고 전해지는 한 겨울이 아무리 춥고 우주의 어둠이 아무리 광활하다 해도 인류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 작은 무리는 아주 멀리 떠나갔지만 그들이 가져간 작은 불씨는 앞에 놓인 위대한 미래를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